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조한경 박사의 환자혁명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때문에 매일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관리법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매일 아침 혈압약, 당뇨약 챙겨 드시면서 오늘 할 일은 다 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바로 그 생각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환자혁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짜 치료라는 건요, 약을 그냥 받아먹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바로 그때 진짜 치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환자혁명에서는요, 우리가 질병을 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상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을 일으키는 진짜 뿌리,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의학은 두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주죠. 증상을 억누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능의학은 아니, 왜 머리가 아프지? 혈압은 도대체 왜 높아진 거지? 하고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환자에서 벗어나 내 건강의 주권을 가진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 건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할까요? 환자혁명에서는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우리 건강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5개의 기둥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짜 내 몸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기둥, 바로 영양입니다. 에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자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둥이라고 정말 힘주어 말합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라는 그 오래된 지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음식이 병을 만들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병을 고치는 열쇠도 바로 음식에 있습니다. 특히 비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원재료가 부족한 영양 결핍 상태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몸이 필요한 원재료가 안 들어오니까 계속 가짜 배고픔 신호를 보내서 열량만 높은 음식을 찾게 만드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원재료 공급은 무시하고 약에만 기댄다? 그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면역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저 바이러스 때문에 걸렸어. 이렇게 외부의 적을 탓하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진짜 문제는 그 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내부 환경이 무너진 거라고 딱 짚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그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세균이 병의 원인이다 라고 주장한 파스테르와 아니다, 그 세균이 자라는 환경이 전부다 라고 말한 베르나르의 유명한 논쟁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파스테르조차 죽기 직전에 베르나르가 옳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병균보다 그 병균이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 튼튼한 내부 환경, 즉 면역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환경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찔리실 텐데요.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는 잠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에서는 잠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이 부족하면요, 당뇨, 고혈압, 비만 위험이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를 수리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노화와 싸우거든요. 특히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이때 성장 호르몬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들이 가장 활발하게 나옵니다. 잠을 제대로 안 자면서 좋은 약,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기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을 갉아먹는 주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디톡스라고 하면 몸속의 독소를 빼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디톡스는 바로 우리 머리, 즉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그냥 기분이 안 좋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려서 병에 잘 걸리게 만들고 심지어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나
미움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털어내는 감정 청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부러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웃고 몸을 움직여 운동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이자 마음 디톡스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하기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 바로 환경오염인데요. 저자는 요즘 부쩍 늘어난 아토피, 알레르기, 심지어 암까지 이런 질병들의 배경에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미세먼지 속 중금속,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속 첨가물,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 같은 독소들이 계속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을 망가뜨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거대한 환경 전체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내 입에 넣을지 선택함으로써 독소 유입을 최소화하고 우리 몸의 해독 기관들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도울 수는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영양, 면역,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까지 5개의 기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둥들을 하나씩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내 몸의 주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진짜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기적의 신약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의료 기술일까요? 정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당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의 밭이고 여러분은 그 밭을 가꾸는 농부입니다. 의사나 약은 가뭄이 들 때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일 뿐이죠. 결국 어떤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줄지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농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 몸의 농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건강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스스로 맺는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